이 상상을 해보세요. 땅속 깊은 곳,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좁은 공간에 갇혀있는 자신을. 갈비뼈가 돌에 눌리고 앞뒤로 움직일 틈조차 없으며 공포가 점점 마음을 잠식합니다. 바로 이런 일이 3명의 탐험객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갇히게 되었는지는 탐험 역사상 가장 특이한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고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일이 어떻게 끝났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쿨케이브로 알려진 장소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동굴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펜실베이니아주 마틱 타운십에 위치한 오래된 폐광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자연이 빚어낸 동굴과 달리 이곳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마틱 타운십과 주변의 페크와 시내에는 19세기 동안 주로 철광과 기타 광물을 채굴한 작은 광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잊혀진 터널과 숲속에 숨겨진 폐허, 그리고 산업 탐험과 신비함이 섞인 이야기뿐입니다. 그 지역을 걷다 보면 옛 채굴 흔적들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돌로 쌓은 벽, 경사로, 막힌 입구 등 말이죠. 문제는 이런 입구들이 오래도록 버티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좁은 통로, 숨겨진 구덩이, 공기질이 나쁜 곳 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경험 많은 탐험객에도 도전이 되는 장소입니다. 쿨케이브라는 이름은 지역에서 붙은 별칭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작업이 끝나고 남겨진 폐광 중 하나일 뿐이며 오래된 채굴의 흔적과 잘못된 곳에 들어가는 위험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이름 때문에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자연 동굴을 탐험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오지만 폐광에는 전혀 다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오래된 광산은 안전이나 내구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졌습니다. 6월 11일 18세에서 20세 사이의 3명의 청년이 그 지역을 하이킹하다가 쿨케이브라는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입구는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절벽 중간에 자물쇠 모양의 작은 틈이 있어 몸을 비집고 들어가야만 광산의 메인 통로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이 통로는 마치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가는 모양과 비슷했습니다. 먼저 좁은 수평 통로를 기어가야 하고 이어서 수직으로 미끄러져 큰 터널로 이어지는 공간에 도달해야 했습니다. 사실 이 입구 자체가 이미 경고였던 셈입니다. 여기 통과가 불가능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3명의 친구에게는 젊고 건강한 체력 덕분에 이것이 큰 위험보다는 재미있는 모험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약 오래전부터 탐험 관련 채널을 봐왔다면 이런 상황이 그리 드문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한 명씩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좁은 틈을 별 문제 없이 통과했고 곧 메인 통로에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몸집이 큰 친구는 어깨와 가슴을 압축하며 어렵게 통과했지만 결국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는 큰 어려움 없이 들어갔습니다. 터널 안은 훨씬 넓었고 돌벽에는 채굴 장비로 남긴 흔적들이 보였으며 몸을 약간 숙이면 비교적 편안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고 느꼈습니다. 줄을 맞춰 이동하며 폐광 깊숙이 탐험을 계속했습니다. 약 46m를 따라 이전 채굴자들이 남긴 구불구불한 통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러다 쿨케이브의 진짜 위험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터널이 좁아지면서 육각형 모양의 통로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연 동굴에서 흔히 보이는 점진적 좁아짐과 달리 이곳은 예상치 못한 형상이었습니다. 6면으로 이루어진 육각형은 날카로운 각도를 만들어 몸에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장애물 같았지만 이 불규칙한 모양에는 첫눈에 드러나지 않는 함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몸을 비틀어가며 통과했고 가장 작았던 덕분에 어렵지만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피곤했지만 통과가 가능하다는 것을 외쳤습니다. 두 번째, 몸집이 큰 친구는 신중하게 들어갔습니다. 육각형 모양이 몸을 이상하게 압박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조금씩 진행할 수 있었죠. 하지만 중간 지점에 도달하자 상황은 악몽처럼 변했습니다. 그의 몸이 끼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넓은 가슴 부분이 돌벽 사이에 억지로 끼었고 통로의 형상 때문에 여러 압력점이 생겨 완전히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었습니다. 각진 벽이
갈비뼈와 옷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편에서 첫 번째 친구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돌아가서 도우려 했지만 통로가 너무 좁아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갈 공간이 없었습니다. 상황은 그가 육각형 구간으로 다시 들어가려 할 때 더 악화되었습니다. 갇힌 친구가 공간을 완전히 차지하고 있어 통로가 완전히 막혀버린 것입니다. 당겨주거나 지렛대를 만들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이미 반대편에 있던 첫 번째 친구는 그저 갇힌 친구를 진정시키며 해결책을 찾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좁은 터널 때문에 직접 다가가 도와줄 수도 없었고 뒤로 물러나 다른 탈출 경로를 시도할 공간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세 번째 친구는 육각형 구간 뒤에 메인 터널에 있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그들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움을 깨달은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산 터널을 기어 돌아가 자물쇠 모양 입구를 통과해 바로 긴급 구조대에 연락한 것입니다. 패크와 소방서가 신고를 접수했지만 곧 이번 구조가 간단치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여기까지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콘텐츠. 동굴에 도착해 상황을 살펴보니 터널의 육각형 구조는 일반적인 동굴 구조와 달리 예상치 못한 난관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팀은 먼저 자물쇠의 모양 입구를 통과하며 장비를 좁은 틈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터널 안으로 들어간 뒤에는 약 46m를 기어가 갇힌 친구에게 접근해야 했고 공간은 극도로 제한적이었습니다. 선택지를 검토한 후 그들은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비누와 물을 가져와 갇힌 청년의 상체 주위에 윤활을 만들어 마찰을 줄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약간 압축되면서 좁은 통로를 미끄러지듯 뒤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시간 동안 구조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청년은 그 좁은 구간에 갇힌 채 수십 명의 구조대가 그를 빼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더 최악은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던 첫 번째 친구는 할 수 있는 것이 진심 어린 응원밖에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침내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시간이 지나고 비누와 물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센티미터 단위로 그는 동굴 통로를 따라 조금씩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2시간 동안 지옥 같은 땅 속에서 벗어난 뒤 두 번째 친구는 돌벽과 구조 과정에서 생긴 가벼운 상처와 멍을 치료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구간은 원래 사람이 지나가도록 설계된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육각형 통로는 원래 장비나 물건을 이동시키기 위해 도르래나 컨베이어를 사용하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운 좋게 살아서 동굴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보셨다면 즐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화면에 나타나는 또 다른 이야기 역시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